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정말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결례인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빨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또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에 시행이 된 법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어서 아직까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큰 이제 도움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스토킹 잘 아시죠? 예. 이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도 또 적지 않고요. 이것이 뭐 꼭 범죄로 이것이 비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여론이 형성이 돼서 국회에서 이것이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법률로서 이제 그런 스토킹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규율하는 이제 실질적인 특별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피해자가 이제 조금 덜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또 그런 범죄자의 발생을 또 억제하고요. 그다음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스토킹 제가 처벌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혹시 본인이나 아니면 또 주위의 사람이 이러한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셨다가 바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피해를 예방을 하고 또 이제 구제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PPT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이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이런 어떤 생활하는 장소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것도 참 아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두려운 행위죠.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SNS라든가 또는 전화, 팩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글, 말, 그림 이런 것을 보내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또 물건들을 또 보내는 행위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거 등 그 부근에 어떤 그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라고 했고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구제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피해자가 있고요. 스토킹 행위자가 있는데요. 이 어떤 이런 스토킹 행위를 당한 경우에 일단은 그 피해자로서 피해자는 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가 그 신고를 받고 반드시 이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제지를 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향후 스토킹 행위에 중단할 것을 통보하거나 또는 만약에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리를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범죄의 어떤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현장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스토킹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이제 강제 수사에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긴급 응급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또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인도하도록 이런 응급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피해자는 이러한 응급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응급 조치 이외에 만약에 이 신고가 있었는데 이 경찰 측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는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추후에 또 이런 그 스토킹 행위 내지는 또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정말 긴급하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런 그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100m 접근 금지 또는 전기 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금지. 이것을 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이 경찰 측에서.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은 이것은 이제 긴급 응급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찰은 이후에 바로 검사에게 이러한 해당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청에 따라서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 긴급 응급 조치는 이제 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행위자에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긴급 응급 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이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긴급 응급 조치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피해자 측으로서 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정 조치. 이것은 이제 경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긴급 응급 조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정 조치는 물론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측에 이러한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검찰이 또 직권으로 또 이러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잠정 조치를 청구를 하고 법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 결정을 해서 이 가해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서면으로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서면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100m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보하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조치는 병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 서면 경고뿐만 아니라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잠정 조치는 법원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정 조치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집행이 되면 그나마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좀 안심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특수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 스토킹 범죄는 뭐고 특수 스토킹 범죄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그 특수 스토킹 범죄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이용을 해서 스토킹하는 것이 바로 특수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것은 가중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스토킹 범죄가 되겠죠. 이것도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정 조치 그런 그 조치를 처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잠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이제 또 수단이 되는 것이죠. 형사 범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접근 금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측에게 가해질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범죄와 같이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죠. 가해자에게. 그래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분과 함께 수강 명령, 이수 명령을 병고할 수가 있습니다. 200시간 이내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도 같이 병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또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해서도 나름 또 이런 어떤 그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도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은 이러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 응급조치, 그다음에 그 법원의 잠정조치 이러한 수단들을 한 번 더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요. 경찰이나 검찰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혹시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당하시게 되면 이러한 법적인 수단들, 구제 수단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